여러분,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불과 3개월 초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강고입니다. 중국에서 운명을 읽는 자라 불리며 30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왕이춘. 그의 기록 속에서 한국, 중국, 북한의 미래를 뒤집을 대사건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 팬데믹, 모두 그가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중국 부동산 붕괴까지 그는 내일 먼저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심지어 한국의 예언가들까지 모두 같은 시기를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2025년 12월 한반도,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동구가 삼국의 운명이 갈라질 것이다. 왕이춘은 특히 올해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 한국 하늘에 백색의 비가 내릴 것이라 했습니다. 산증이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이상 움직임, 중국 경제 붕괴, 한국 정치 혼란. 여러분, 왕이춘만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목격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팬데믹, 전쟁, 경제 붕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고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티모시 딕스는 3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에 큰 흔들림이 온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을 것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 주간 화산 활동이 급증하고 있자 지난달에만 규모 4.0 이상 지진이 1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로빈 블록이라는 예언가를 아시나요? 그녀는 작년 말 이런 비전을 봤습니다. 한반도에 신의 손길이 닿을 것이다. 그것은 파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놀랍게도 그녀가 이 말을 한 직후 한국 정치계에는 전례 없는 벼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치아밍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역을 통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올해 겨울, 동북아 삼국이 운명의 교차점에 선다. 그 시작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가 말한 운명의 교차점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가 한반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올해 12월. 그런데 여기에 왕이춘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예언자들과 달랐습니다. 왕이춘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사를 연구합니다. 5000년 중국 역사의 패턴을 분석하고 주역의 64개를 통해 미래를 읽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그는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본 12월의 한국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문명의 절안점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갑작스럽게 군사훈련에 감화했고 중국은 경제 위기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자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왕이춘은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여 필연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그가 본 미래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춘이 다른 예언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의 작은 철학관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미래를 읽어온 이 노인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찾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1세의 이 철학자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번 12월 예측이 그 어떤 예언보다 구체적이고 충격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한국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베이징 후통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철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는 이곳을 찾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들 중에는 기업 총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으며 심지어 외국 대사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춘. 61세의 왕이춘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죠. 바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지역을 읽었습니다. 10살에 이미 64개를 모두 외웠고
20살에는 중국 고전을 성렵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왕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역사의 패턴을 읽을 뿐입니다. 그에게 미래는 신비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반복되어 온 인류 문명의 리듬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되 역사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의 철학관을 찾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놀랍습니다. 작년에는 유럽의 한 국가 원수가 극비리에 방문했고 올해 초에는 실리콘밸리의 거물 기업가라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왕이춘에게 묻는 질문은 한결 같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왕이춘이 다른 점은 또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지, 결혼을 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짜 보는 것은 운명의 흐름입니다. 국가의 흥망, 시대의 전환, 인류의 진화. 그래서 그의 예측은 더 무겁고 더 정확합니다. 30년 전 그는 처음으로 큰 예측을 했습니다. 10년 안에 소련이 사라질 것이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후로 그의 명성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금융위기, 아랍의 봄, 브렉시트 모두 그가 미리 본 미래였습니다. 그런 그가 올해 초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곧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석 달 전 그는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중국, 북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왕이춘은 역사를 하나의 수레바퀴로 봅니다. 그 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갑니다. 지금 그 바퀴가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중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왕이춘이 중국 역사를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거대한 수레바퀴. 이 바퀴는 5,000년 동안 같은 길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한 나라가 통일했다가 무너졌고 당나라가 일어났다가 분열됐으며 송나라와 원나라, 명나라와 청나라도 모두 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통일과 분열, 번영과 몰락. 이것이 중국의 숙명입니다. 지금 중국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왕이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는 경제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헝다그룹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고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조차 중단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바퀴는 정치적 균열입니다. 베이징의 중앙정부는 여전히 강해 보이지만 내부는 다릅니다. 강동성은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장과 티베트에서는 저항이 커지고 있으며 동북 삼성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왕이춘은 이것을 조용한 분열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이미 갈라진 상태. 그가 가장 충격적으로 예측한 것은 이것입니다. 5년 안에 중국은 5개의 지역으로 나뉠 것이다. 남부 경제권, 서부 자원권, 동북 산업권, 중원 농업권, 그리고 베이징 정치권. 각 지역은 독자적인 정부를 갖게 될 것이고 내순환 연방 형태로 연결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선절의 부유층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방 군부들이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인민의 반군 내부에서도 파벌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왕이춘은 말합니다. 역사상 모든 중국 왕조는 경제 위기로 시작해 군사 분열로 끝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한국에 중요할까요? 중국이 약해지면 한반도 정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북한은 최대 호응국에 있게 되고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혼란도 예상됩니다. 수백만 난민이 압록강을 넘을 수 있고 핵무기 통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왕이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국의 분열은 아시아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다. 그가 말하는 12월의 백색의 비도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왕이춘은 미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왕이춘이 미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곧 미국의 전례 없는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이 인물을 제2의 트럼프라고 부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시작이었습니다. 진짜는 유제 옵니다. 왕이춘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트럼프의 대중적 호소력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트럼프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사람은 계산된 움직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이 인물은 워싱턴 정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다루는 법을 알고 관료들을 움직이는 법을 압니다. 둘째,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유럽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시아 동맹국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왕이춘은 이 지도자가 내년 중반쯤 급부상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목표는 태평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미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아시아 동맹 강화법이 논의되고 있고 펜타곤은 태평양 함대를 대폭 증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군사 기지들이 필리핀과 베트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을 져야 합니다. 왕이춘은 경고합니다. 미국의 새 지도자는 공짜는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동맹에는 대가 다 따를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지금의 3배가 될 수 있고 한국군의 역할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도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면서 독자적인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춘은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란의 시대에는 가난 동맹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중국이 분열하고 북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중국의 붕괴, 미국의 부상, 그리고 한반도의 격변, 왕이춘은 이 세 가지가 올해 12월에 충돌한다고 봅니다. 그 충돌의 현장이 바로 흥국입니다. 그렇다면 12월에 흥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춘이 말한 백색의 빔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그 충격적인 예측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왕이춘이 한국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는 잠시 침묵합니다. 마치 너무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 한국 하늘에서 백색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날씨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올 거냐고. 하지만 왕이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맞지만 물이나 눈이 아닙니다. 그는 지역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늘이 백색으로 올 때 땅은 새롭게 태어난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끝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덧붙였을 뿐입니다. 전 국민이 동시에 목격하고 동시에 충격받을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지만 왕이춘은 바로 했습니다. 미래를 너무 자세히 말하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를 완전히 둘로 나눌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왕이춘이 이 사건을 지기가 않은 절안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는 고통스러운 변태를 겪습니다. 한국이 겪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백색의 비가 한국인들에게 각성의 순간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각성하게 될까요? 왕이춘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잊고 있던 정체성, 잠들어 있던 힘, 그리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보세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폭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월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왕이춘의 분석입니다. 그는 한국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백색의 비는 정화의 비입니다. 낡은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동시에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왕이춘은 한 가지 더 암시했습니다. 이 백색의 비가 내린 직후 북쪽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남쪽의 각성이 북쪽의 붕괴를 축발할 것입니다.
38선 너머에서는 이미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왕이 친히 본 북한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왕이 친히 북한에 사명할 때 쓴 피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삼키는 뱀, 그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라 했습니다. 북한의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왕이 춘의 예측은 명확했습니다. 근분의 권력 다툼이 곧 폭발한다는 것, 강행의 엘리트들과 지방 군벌들 사이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고위 잔성들의 갑작스러운 숙청, 지방에서의 식량 폭동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 왕이 춘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백색의 비가 내린 직후 북한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 검은 연기는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 그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내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굶주린 군대는 오래 싸우지 못합니다.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승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누가 통제할 것인가? 난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이 친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절망의 도박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가장 위험합니다. 북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침일 수도 있고 핵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희망도 이야기합니다. 혼란 속에서 기회가 태어납니다. 북한의 붕괴는 한반도 통일의 물에 열 것입니다. 단, 그 과정이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설을 받았습니다. 왕이 춘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70년 동안 갈라져 있던 형제를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는 또한 국제사회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이 일은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가 개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의 사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각성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내부의 균열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 시민들조차 체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화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왕이 춘은 그것을 대전환이라 부릅니다. 한국의 백색의 비, 북한의 내부 붕괴, 중국의 분열, 미국의 부산,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탄생할까요? 이 네 가지 변화의 실이 하나로 엮이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왕이 춘은 지도를 펼쳐놓고 북아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어날 일은 단순한 정치 변화가 아닙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입니다. 그가 말하는 4개의 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5조각 분열, 미국 새 지도자의 태평양 잔화, 한국의 12월 백색의 비, 그리고 북한의 내부 전쟁.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봄이 노래 아시죠? 하나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쓰러집니다. 왕이 춘의 설명은 계속됩니다. 먼저 12월의 한국의 각성이 시작점입니다. 백색의 비가 내린 후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입니다. 남쪽의 변화를 목격한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근본의 개혁파와 보수파의 충돌이 시작되고 이는 곧 전면적 내전으로 번집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연쇄 반응입니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잃은 중국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이미 경제 위기로 흔들리던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각 지역이 국제 생존에 모색하면서 5천년 중화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개입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혼란의 기회로 봅니다.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호수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이 수행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계획의 핵심 파트너가 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승국일까요? 왕이 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
문화적 소프트 파워, 민주주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을 극복한 경험.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새 시대의 리더로 만들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미래상도 제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한반도는 사실상 통일 과정에 들어갑니다. 2027년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산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추월하고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를 선도하며 정신적으로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왕이 추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고 기술과 인간성이 균형을 찾으며 개인과 공동체가 상생하는 문명, 그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국인들이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왕위친이 본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예언으로 끝날지는 곧 판명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백색의 비를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왕이 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리고 12월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증인이 될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